안과 요양정복의 미소쌤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내용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중에 호흡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항목이에요. 호흡기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호흡기계를 간단히 한번 그려봤어요. 저희 선생님 호흡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호흡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선생님 숨 쉴 때 어디로 쉬시죠? 그렇죠. 다 코로 쉬시죠. 자, 공기가 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강과 만나는 인두를 지나서 식도 옆에 있는 기관을 통과합니다. 기관을 통과한 다음에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기관에서 양쪽으로 뻗쳐 있는 기관지를 지나갑니다. 기관지로 들어간 공기는 폐순환을 거쳐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코 밖으로 뱉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게 바로 이 호흡기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호흡기계에서는 5가지 질환을 배워볼 건데요. 보시면 독감은 1단원에서도 배웠어요, 선생님.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은 여기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고요. 폐렴은 폐에 생긴 염증, 그리고 천식, 폐결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호흡기계도 질환을 배우기 전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 속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냐? 코 속 점막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폐포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폐포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것이 바로 폐포고요. 쉽게 생각하면 포도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워낙에는 폐포라는 것이 포도송이 같이 이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탄력성이 어떻게 되냐? 감소됩니다. 감소되기 때문에 쭈글쭈글 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의 탄력성이 좋을 때는 공기를 100만큼 담을 수 있다면 폐포의 탄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기를 30 조금밖에 못 담아요. 따라서 공기를 잘 못 담아내기 때문에 폐의 순항량도 따라서 감소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볼게요. 호흡 근육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호흡 근육이 위축됩니다. 호흡 근육이 잘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력도 약화가 되고요. 따라서 호흡이 점차 증가될 때는 쉽게 피로해지기 쉬워요.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관과 기관지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기관과 기관지 안에는 섬모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몸에서 미세먼지들이 막 들어오면 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섬모들이 막습니다. 너 몸속으로 들어가지 마 하면서 미세먼지들을 잡아주고요. 이러한 나쁜 물질들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정상적인 우리 몸은 너 몸 밖으로 나가 하면서 기침 반사, 재채기를 하여 다시 나쁜 것들을 몸 밖으로 나가게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섬모 운동들이 잘 운동을 하지 않아요. 섬모 운동은 감소되고요. 따라서 기침 반사도 저하가 됩니다. 나쁜 분비물이 쌓여서 가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5번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기관지 내 분비물 어떻게 될까요? 요것만 증가가 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 감소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5번 기관지 내 분비물만 증가, 가래가 많이 생긴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질환은 독감입니다, 선생님. 독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독감이랑 감기는 다른 질환입니다. 독감은 다른 말로는 인플루엔자라고도 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게 독감이고요. 독감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그럼 독감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감에 걸렸을 때는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독감에 걸린 분들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선생님, 독감에 걸리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안정을 취하시고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몇 월에서 몇 월에 해야 되냐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질환은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아까 제가 그렸죠, 선생님. 기관지는 폐로 연결되는 두 가지 기관지인데요. 이것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왜 생길까요? 원인 보시면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매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만성기관지염에 걸렸을 때 증상이 어떨까요? 가래가 발생합니다. 선생님, 가래가 발생하는데 언제 가래가 발생을 할까요? 바로 이른 아침에 가래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는 가래를 뱉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는 동안 축적된 가래가 이른 아침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색깔이 어떠냐? 흰색이나 회색깔의 가래가 이른 아침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성기관지염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해야 될까요? 담배가 원인이기 때문에 금연해야 되고요. 오염된 공기에 노출을 피해주세요. 또한 심호흡과 기침으로 이른 아침에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가래를 배출을 해주시고요. 처방받은 거담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담제는 뭐냐?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제예요. 거담제나 기관지 확장제,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펼쳐줘야 돼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질환은 폐렴이에요.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긴 거고요. 원인 한번 볼게요. 세균 때문에 생길 수 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요거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음식물이 워낙에는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요것을 무슨 폐렴이라고 할까요? 바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특히나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사는 천천히 드리는 게 좋아요. 폐렴에 있을 때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은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열도 나고요, 기침도 나고요, 가슴도 아파요. 또한 호흡도 안 되고요, 화농성 가래도 많이 생기는 게 폐렴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도 같이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환절기 이전에 접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절기 이후에 해버리거나 환절기 때 예방접종을 해버리면 예방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가 많이 발생하는 환절기 이전에 반드시 예방접종은 해주셔야 되시고요. 숨이 차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해 주시고요. 체위도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체위는 어떠한 체위를 해주는 게 좋냐면 반자위 자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자위는 바로 이러한 자세고요. 요 반자위 자세 같은 거는 3단원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배워볼게요. 또한 가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침이나 심호흡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배워볼 거는 천식이에요, 선생님. 천식은 뭘까요? 호흡기계의 기도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러면 천식은 왜 생길까요? 보통은 꽃가루나 진드기, 강아지 털, 곰팡이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요거 선생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때 천식이 많이 생길까요? 바로 찬 공기입니다.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때 천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증상은 숨을 내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리는 게 천식의 특징이에요.
약간 옆에서 들어보면 쇳소리 비슷하게 쌕쌕거리는 호흡법이 들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될까요? 아까 먼지랑 곰팡이 때문에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지나 곰팡이는 피해 주시고요. 특히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피해 주세요. 갑자기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찬 곳에 나가면 천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요. 운동 30분 전에는 바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지 확장제예요, 선생님. 그리고 침구류는 어떤 물로 빨아야 되냐면 뜨거운 물로 빨아 주셔야 되시고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하시는 게 천식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계 마지막 질환이에요. 폐결핵이고요. 원인 한번 볼게요. 결핵균, 바로 결핵의 세균의 호흡기 감염이 폐결핵이고요. 1단원에서 배우긴 했어요. 선생님, 결핵균은 온몸 어디에도 침범을 할 수 있지만 호흡기, 폐에 특히나 결핵균이 잘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많고요. 증상을 한번 볼게요. 폐결핵의 초기 증상 무엇일까요? 바로 없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요.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열이 날까요? 바로 오후부터 열이 쭉쭉 올랐다가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립니다. 이거는 바로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폐결핵의 주요한 증상입니다. 또한 폐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노음이 필요하고요. 식욕도 밥맛도 없어요. 식욕 부진이 되고요.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체중은 감소됩니다. 그러면 폐결핵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될까요? 폐결핵 약이 있습니다, 선생님. 결핵약이 있는데요. 이 결핵약은 약이 되게 많고요. 복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결핵의 모든 약을 한꺼번에 드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예 알람을 맞추라고 합니다. 모든 약을 한꺼번에, 또한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이 엄청 독해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무슨 검사를 해주셔야 되냐면 간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간 기능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가래 검사, 객당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증상 있죠, 선생님? 요 초기 증상이랑 요 열나는 증상, 그리고 치료 및 예방 중요합니다, 선생님. 요거 같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단원에서 세 번째인 심혈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요. 제가 한번 이 중에서 심장을 한번 그려봤어요.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게 바로 심장입니다, 선생님. 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좌심실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항상 피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요 바로 판막이라는 것이고요. 자, 피가 어떻게 온몸을 돌아서 순환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우리 깨끗한 피가 폐에 있습니다, 선생님. 폐에 있는 피가 어디로 들어가냐? 좌심방으로 들어가고요. 판막을 거쳐서 좌심실로 들어갑니다. 좌심실 중요해요, 선생님. 좌심실에서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쫙 하고 보내줍니다. 따라서 좌심실이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쿵쿵쿵쿵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좌심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심장 근육이 점차 두꺼워지게 됩니다. 온몸으로 간 깨끗한 피는 노폐물과 교환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요. 우심방에서 판막을 통해 우심실, 그리고 노폐물 다시 폐로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고요. 다시 깨끗한 게 좌심방, 좌심실 온몸으로는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심혈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아까 그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나 좌심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탱탱하던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감소되게 되어가지고 한 번에 펌프질 할 때 온몸으로 깨끗한 피를 잘 못 보내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이 좌심실에서 한번 빵 펌프질 할 때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한번 펌프질 할 때 끝까지 잘 못 보내기 때문에 한 번에 온몸으로 보낼 수 있는 깨끗한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도 감소되고요. 따라서 심박동수도 같이 감소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감소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말초혈관은 손끝, 발끝에 있는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심장으로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한 피 아니면 혈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심장으로 열심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감소되게 되고요.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한대요. 뭐가 많이 발생하냐?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말 그대로 기립,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고요. 동그라미 5번 볼게요. 정맥이 어떻게 될까요? 정맥이 약화됩니다.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그리고 항문의 치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심혈관계에서는 4가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계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질환은 고혈압이에요. 자, 먼저 알아두실 거는 정상혈압부터 한번 볼게요. 정상혈압은 얼마일까요? 바로 120에 80 이하가 정상혈압이고요. 고혈압이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원인을 보시면 2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로는 원인 불명이에요. 왜 생겼는지 몰라요. 담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술, 짠 음식 먹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고혈압의 95%나 차지하고요. 무슨 혈압이라고 하냐면 바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본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본태성 고혈압은 다른 말로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생긴대요.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걸 말하고요. 요것은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하고요.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 차지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을 때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 볼게요. 혈압이 있으면 피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이 끈적끈적한 피가 뇌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은 뇌가 막혀버리는 뇌경색과 뇌에 피가 나는 뇌출혈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픈다거나 팔다리 저림, 특히나 아침에 두통이 있고요. 이명도 생길 수가 있는 게 고혈압의 증상이에요. 우리 혈압에서는 치료 및 예방 잘 봐주세요, 선생님. 혈압이 있을 때 아까 짠 음식 먹어서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이 해주시고요. 또한 지방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지방식이 같이 해주세요. 또한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피해주시고요. 체중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고혈압이 있을 때 저체중을 유지한다 라고 나오면 틀려요, 선생님. 표준 체중은 유지를 해주시고요. 담배 피면 안 되고요, 선생님. 술도 드셔선 안 돼요. 절주 아니면 금주 해주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주시고요. 약물요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규칙적인 운동 잠시만 볼게요, 선생님. 규칙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보시면 걷기나 아니면 조깅,
계단 오르기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엮기 들어 올리기 같은 힘주는 운동은 해서는 안 돼요. 간혹가다는 뇌출혈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건 안 되고요. 시간은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3에서 5일 정도 해주시고요. 강도는 약간 속옷에 땀이 벨 정도로 아니면 숨이 찰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에서 볼 5번째는요, 혈압약 복용 방법이고요. 요것도 선생님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고혈압에 대해서는 편견이 많아서 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혈압이 있을 때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플 때만 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드시고요. 세 번째 볼게요. 옛날에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라고 해가지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것도 안 돼요.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혈압 합병증 있죠. 뇌졸중 같은 거 걸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약을 먹어서 예방하는 게 더 좋겠죠. 네 번째 볼게요.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다시 혈압이 올라요. 의사 선생님은 용수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용수철 보시면 누르고 있다가 떼자마자 튕겨서 나가죠.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안 먹어버리면 용수철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계 알아볼 질환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스님. 자, 동맥경화증이 뭘까요? 동맥경화증은 이 그림과 같이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쌓여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이 잘 못 흐르는 질환이에요. 왜 이러한 것이 많이 생길까요? 아까 지방이 축적된다고 했었죠, 선생님. 원인에 콜레스테롤 있고요. 또한 지방을 과다 섭취해가지고 혈관 안에 지방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증상 한번 볼게요. 동맥경화증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뇌에 가서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동맥경화증이 심장에 가서 생기면 가슴 아픈 흉통, 압박감 또한 쪼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될까요? 당연히 담배는 피면 안 되고요. 혈압이 있으면 혈압 치료해야 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 치료를 해주세요. 또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저염식이랑 저지방식이 해주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해가지고 혈관 안에 있는 지방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심부전이에요, 선생님. 심부전의 심은 심장을 나타내고요. 부는 안일부, 전은 온전할 전을 뜻합니다. 풀이에 보면 심장의 기능이 온전하지 아니한 게 심부전이에요. 심장의 기능이 잘 못하는 거죠. 정의 한번 볼게요. 심장이 아까 수축을 잘 해야 돼요. 팡팡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한 펌프질을 잘 못하게 되어가지고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 깨끗한 피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녹슬어가지고 잘 못한다고 생각을 쉽게 하시면 돼요.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으로 보시면 심장이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자세 호흡을 하게 되냐? 바로 앉은 자세 호흡을 하게 돼요. 너무 숨이 차니까 앉아서 호흡을 하게 되고요. 숨도 잘 못 쉬기 때문에 식욕은 떨어지게 돼요. 식욕 상실이 나타나고요. 또한 의식까지 혼돈되거나 현기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할 때 심한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심부전입니다. 그러면 치료 및 예방으로 한번 볼게요. 심부전이 있을 때에는 제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방 많은 고지방 식사하면 안 되고요. 또한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염분 제한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제한해야 되는 거 바로 물이에요, 선생님. 수분도 제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심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 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분은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담배 피면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 해주시고
주시고요. 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면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질환 한번 볼게요. 네 번째로는 빈혈입니다, 선생님. 빈혈은 그냥 딱 한 가지, 키워드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선생님. 빈철씨, 빈철씨. 사람 이름 같죠? 빈철씨라고 그냥 딱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빈철씨의 빈은 빈혈입니다. 자, 빈혈은 왜 많이 생길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빈혈이 많이 생깁니다.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많이 생겨요. 그러면 부족한 철분을 많이 먹어야겠죠. 철분과 C 나오네요. C는 바로 비타민 C를 의미합니다. 치료만 예방 바로 갈게요, 선생님. 뭐를 섭취해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철분이에요. 철분 섭취해 주시고 비타민 C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빈철씨라고 요것만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심혈관계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